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23년도 경찰 간부 시험 9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9번 문제는 형법 총론 중에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책임 파트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책임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특히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굉장히 중요한 그 교과서마다 기재가 되어 있는 이런 이론 문제가 시험 전면에 등장을 해버렸죠. 이런 이론 문제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각성을 주는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는 나 안 해야지. 나 그거 이론 문제 머리 아파. 안 봐. 이렇게 했다간 바로 틀려버려요. 이 문제는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가하고 나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맞췄다면 이 문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론 부분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특히 책임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과거 사법시험 때부터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론은 출제된 데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생뚱맞은 것에서 이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출제됐던 이력을 트래킹해보면 거기 나왔던 데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론 문제에 대한 공포심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간다면 이론 문제 여러분들 맞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막바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메모를 켜고 볼게요. 자, 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번 지문 볼게요. 책임 비난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 여기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이죠. 인과적 행위론과 연관돼 있죠. 또 행위론으로 보면 인과적 행위론입니다. 인과적 행위론,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 즉 자유의사, 내가 이 범죄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의사에 책임 비난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죠? 행위자 책임인가요? 아니죠. 자유의사에 의해서 표출되는 게 뭐죠? 내 의사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자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의사에 기반한 행위 책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 잘 보세요. 형벌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여기가 틀린 거예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보완 처분의 부과를 옹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 이게 형벌권 행사의 근거라면 책임 능력자의 경우에는 자유의사가 있는 거죠. 책임 능력자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사람한테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는 네가 결정한 거에 대한 네 책임을 묻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 무능력자, 자유의사라는 게 있나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책임 무능력자들은. 그럼 어떤 자유의사가 이 사람들한테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자유의사가 없으면 행위라는 것도 그 의사의 터잡은 행위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보완처분, 형벌이 아니라 뭔가 교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완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형벌과 보완처분의 이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 능력자들은 자유의사의 터잡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보완처분을 부과하고. 왜냐?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의사에 기반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형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가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회적 책임론은 과거에 잘못 형성된 행위자의 성격이죠. 성격 책임론이라고도 해요. 사회적 책임론을. 행위자의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기 때문에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해한다.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론. 자, 사회적 행위론하고도, 사회적 행위론은 아니죠, 이거는.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의 성격에 근거한 것이고 이 성격은 바로 소질과 환경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다음 답은 행위 당시 18세였던 갑이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했죠. 19세. 자,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나이죠. 19세 이상은. 19세 이상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행위 때는 18세였는데 항소심 선고 때는 19세가 도달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항소심 법원은 갑에 대해 부정기형?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부정기형, 정기형 선고의 기준 시점은 항소심 선고 때예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선고 때 나이인 19세 여기에 도달했죠. 따라서 19세 미만자에 대해만 할 수 있는 부정기형을 갑에게 더 이상 선고할 수 없는 거죠. 갑에게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항소심 선고 시점이 부정기형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때 19세 이상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맞습니다. 또 맞고 결국은 요게 아까 틀렸죠. 요거 행위 자책임이 아니지. 전단이 틀렸잖아요. 그죠? 라번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에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경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볼 수 없다. 즉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 이거를 결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정신적 장애, 생물학적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신적 장애도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심신장애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요거 하나 일단 틀렸어요. 나다라다 맞습니다. 일단 마법은 제10조 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인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에 고의와 과실의 결합이죠. 즉 과실범에 대해서도 과실 원자행위 성립한다는 거예요. 과실범에 대한 원자행위 성립한다. 이게 이 부분의 이론이에요. 즉 뭐냐면 음주수벽에 있는 갑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즉 음주운전의 의사를 가지고 술을 마신 거고 그 만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운전을 결행해서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했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거죠. 즉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고 이 야기할 당시에 음주사고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형태인 거죠. 따라서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고 형법 제10조 상항에 의해서 따라서 이때는 책임 능력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책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론 문제가 나오면서 좀 꼬였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맞죠. 나머지는 전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책임과 관련된 이론 문제가 출제됐고 그 이론 문제는 행위론 우리 그다음에 책임론 파트에서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교과서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례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출문제를 트래킹하다 보면 항상 나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